5번. 두 실수 a, b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a 플러스 b의 값은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근데 이 친구의 최소값, 최대 최소하면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산기평, 세 번째 증감성이야. 차수 차이가 얼만큼 나? 1만큼? 차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코시가 보통 편하지. 이건 코시로 갈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차수가 더 크니까 좌변에 위치하고요. x 플러스 2y는 우변으로 갈게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에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앞에 붙겠네요. 근데 얘가 5잖아. 그러면 5, 25죠.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나 x, y에 대해서 x, y가 3으로 일정하대. 이 친구 곱이 몇이야? 12x, y 일정해 안 해? 일정하지. 몇으로 일정해? 36으로 일정하네. 그럼 각각이 몇일 때? 6일 때. 더하면 12, b는 12. 답은 1번. 진짜 존나 쉽다. 최대최소 물으면 이거 말고 더 있냐? 우리의 기말고사 단원에서. 없다. 14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네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일단 유리함수가 나왔고요. 무리함수 주어지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요? 무리함수와 교점 얘기가 등장하면 항상 하는 것? 그래프 추론이라고. 그래프 추론. 무조건이야. 지금 그래프 그려볼게. x-2분의 플러스 1 2 대입하면 1. 그러면 2,1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고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네? 0 한번 대입해 보세요. 몇 분에 몇 나와요? 요쯤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무조건 지나는 점은 a,a-1이에요. 이 친구가 지나는 곳은 어디예요? y는 x 마이너스 1이죠. y는 x 마이너스 1을 쭉 그어봐요. y는 x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지나나요? 2,1 지나네요. 그럼 이러한 직선 위에 이 친구의 꼭지점이 위치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럼 a 값이 여기야. 이 친구 몇 개의 교점을 가져요? 하나도 안 갔죠. 그쵸? 처음이 어디야? 여기부터 갖기 시작하겠네요. 그치? 그러다가 쭉 가서 얘를 지나는 순간에는 교점을 두 개나 갖겠죠. 그러니까 얘 가기 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a 값이 알파, 여기서의 a 값이 베타라는 거네요. 그럼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여기가 몇이었죠? 2. 답 몇이에요? 4죠. 평균. 그치? 따로따로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기울기 몇이야 지금? 이거 기울기 몇이야?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1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k 값이 1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뭐야 이거? 루트 k 아니야? 그럼 1 올라오면 여기는 몇이야? 3,2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지나는 a 값을 대입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칭성 생각하면 바로 4라는 답이 나오죠.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일정한 반원 O에 내접하는 임의의 직사각형 ABCD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AB라 하자. 1번 A제곱 플러스 4B제곱의 값은 일정하다. 가볼게요. 뭐 하라는 게 뭐야?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넓이 얘기하고 싶은 거네.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AB죠. 그럼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몇이야? 쌤 이거 왜 하는 거야? 쌤 이거 왜 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쌤 이거 선분 왜 그었지? 대답해. 왜 그었어? 안 해, 씨발. 빨리 해. 대답해. 나 왜 그었어 저거? 몰라. 나도 파업해. 왜 얘기해? 왜 그었어? 너네 저거 그었어 안 그었어? 그은 사람 손 들어봐. 안 그었다. 그은 사람들 왜 그은 거야? 그냥 그래 보여서 그은 거야? 직감에 의존하는 거야? 뭐라고? 원. 원 위의 점은 항상 중심과 있는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안 그었으면 문제 풀 마음이 없는 거다. 원 위의 점은 항상 중심과 이어야 돼. 기억해. 근데 이 길이가 몇이야? R이죠. 여기 길이가 몇이야? 2분의 A. 여기는 B. 그럼 관계식이 등장했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이다. 여기 이 친구는 얘한테 뭘 곱했어? 4를 곱하네. A제곱 플러스 4B제곱은 4R제곱으로 일정하게 된 거죠. 이게 1번의 답이 되겠고요. 다음, 넓이의 최대값이래. 그럼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야?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의 곱은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4A제곱 B제곱은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니? 언제? 너네들이 같을 때 몇으로? 몇으로? 2R제곱으로. 그럼 이 친구는 몇이 되겠어? 4R 4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갖겠지. 이해되니? 그럼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뭐야? 이거 루트 씌울게. 2AB는 2R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B는 뭐보다? R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번의 답은 R제곱이 되겠죠. 푸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많죠. 연산 순서가 좀 다를 뿐. 다음, 그것이 되게 하는 이래. 그러면 이거 두 개 같을 때인 거잖아. 이렇게. A는 뭐일 때야? 2B와 같을 때죠. 그럼 넓이인 AB는 뭐가 돼? 뭐야?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4R제곱인데 A의 값을 R에 대해서 표현하래. 이거 대입하라는 거지? B자리에 그냥 A제곱은 4B잖아. 그냥 2A제곱이 뭐야? 4R제곱인 거 아니야? 애들이 같다며. 이렇게 나누면 2고 A는 뭐가 돼? 루트 2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3번의 답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진심이 아닌 거야, 얘들아. 호준아, 이해했어? 설명해봐, 1번부터. 근데 저 4의 A제곱이 응? 저 그냥 4의 A제곱이라고 나오신 거예요? 어떤 거요? 네, 그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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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이거요? 네. 4A 제곱, 2A 제곱이야. 아, 이해했어요? 설명해봐, 설명. 1번부터 설명해봐. 1번부터요. 일단 저기 원점이랑 D랑 이으면 저 길이가 R이고 원점 아니에요? 5입니다. 아, 네, 5랑 2는 R이고 저기 A 반 나오니까 2분의 A랑
저 3분 CD는 B라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그냥 4 곱하면 A제곱 플러스 4B제곱은 4R제곱이 나와서 1번 답 4R제곱. 그럼 2번 이제 4A제곱 B제곱은 아니죠 뭐냐 4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일정하니까 4A제곱 4 곱하기 A제곱 B제곱은 왜 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아저 뭐냐 최대값 구해야 돼.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돼서. 그래서 그래서 저 A제곱이 4제곱일 때 최대값 가지니까 넓이가 뭔지부터 얘기해야지. 넓이요. 넓이가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넓이 AB.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래서 4A제곱 B제곱이 4R 4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노트 양변에 씌우면 2AB가 2R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2로 나누면 AB가 R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이 R제곱. 다음. 그냥 마지막에 그냥 저기에 A값 대입하면 되니까 B에다가 하나 남았어 하나. 저 A가 B일 때 최대값 하는 거 아니에요? A가 B일 때 왜? R제곱 일정하니까. 왜 A가 B일 때 최대가 돼? 그럼 모르겠어요. 기현아? 어디까지 했는데 들었어? 그 다음. 그 다음. 몇 명이 시간 쓰는 거야? 빨리 얘기해. 그럼 씨발 대답을 하라고. 모르겠으면. 민규야. 여기까지 했어. 다음이 뭐야? 왜 말을 안 해 근데.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못 풀잖아. 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문제를 지금 못 푸는 건. 틀릴 순 있어. 근데 쌤이 지금 이걸 알려줬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건 심각한 거야 얘들아. 어? 더군다나 2번은 알겠는데 3번은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넓이 최대값이 뭐야? 넓이 최대값이 뭐야 지금까지? R제곱이야. 또 다 물고 있을 거야? R제곱이야. 왜 R제곱이 됐었지? 왜 넓이가 R제곱이 됐던 거야? 얘랑 합이 일정해서 뭐 해봤어? 둘을? 곱해본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야? 얘랑 같을 때 아니야 이렇게? 그럼 A가 2B랑 같을 때 아니야?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A를 아래 관한식으로 나타내려면 쌤이 그래서 지금 B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했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이 같으려면 그럼 얘가 뭐일 때야? A 제곱일 땐 거라고.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2A 제곱이 뭐랑 같을 때야?
4r제곱과 같을 때야. 그럼 약분해가지고 a가 몇일 때? 루트 2r일 때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쌤이 1학년이 다 끝나갈 때까지 너희를 놓지 않고 있잖아. 근데 왜 너네는 자꾸 놓냐고. 정신줄 꽉 잡고 들으라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을 하라고. 방학 때 정복 못해서 학기 중으로 가져왔어. 덕수궁에서 다시 한번 배웠어. 또 정복 못했어. 덩기덕이 왔어. 또 이 지랄하고 있어. 응? 너네가 시험 때 이걸 맞겠냐? 아니라고 본다 나는. 좀 챙겨가라 제발. 무조건 나오잖아 산술기하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다음 22번 누구야? 왜? 너 많이 하지 않았어? 저번에 하지 않았나 이거? 첫 번째, 이 친구랑 이 친구 X축 방향 움직이면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이렇게 벌어져 있든 이렇게 벌어져 있든 어차피 평행이동해서 어차피 맞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Y축 방향 꼭지점의 Y좌표만 좀 유심히 볼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음, 1,1 마이너스 1,4. 저 X축 왜 안 그린지 알겠어요? 원래 문제에서는 X축까지 해가지고 원점 대칭 형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원점 대칭을 벗어난 형태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X축을 그리는 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안 그린 거예요, 그냥. 그게 더 대칭성을 알아보기 더 편하잖아. fx가 여길 꼭지점으로 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인가요? 못 미쳐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그 다음 이 친구도 그러면 얘도 못 미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질 거다. 아, gx가 메인이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끌고 올 거야. 그러면 일단 a의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값이 여기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너와 너를 포함해서요. 그럼 a가 만약에 여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달라붙어라? 함수값이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달라붙으라는 거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a가 여기야. 그러면 후보가 몇 개야 저쪽에? 2개의 후보가 나와. 너와 너가 달라붙어야 돼. 왜? 치역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보다 낮은 값이 들어오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고 이거보다 높은 값이 나오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함수값이 같은 두 친구 중에 누가 들어와야 돼? 축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친구가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갖다 달라붙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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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이해됐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을 A, B의 모든 순서상 A, B를 구하면 너다. 근데 P, R이 뭐래? P, R이 정수다. 즉 X좌표를 정수만 끌고 오라는 거잖아. 자,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니? 왜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너가 되는 게 확정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니?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는 확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왜? 그게 아니었다면 순서상이 하나 내지는 두 개만 나와야지. 세 개가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3까지 되고 뭔 안 된다. 마이너스 4는 함수값이 너무 작아버려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쌤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 x값을 구하는 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여기서의 x값이 몇이야? 여기서의 y값이 1이지.
그러면 gx는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하면 x는 마이너스 1 풀마루트 5가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x가 있지 않냐고. 근데 순서쌍이 3개 나온 것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3.xx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있는 꼴이라는 거지. 쌤이 얘기하는 게. 이해되지? 이거 구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가져왔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을 조사해서 그 함수값을 너가 언제 갖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와 여기부터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길이를. 되니? 근데 마찬가지로 실제 기출에서와 똑같이 너와 너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치? 자, 계산까지 할까요? 시간 아깝다. 계산이 안 되나요 혹시? 넘어갈게요. 24번. 또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달라지는 걸 좀 보여달라. 안 그럼 포기할게 나도 이제. 24. 수상수 A, B에 대하여 B가 0보다 크다. 양수네. 함수 fx는 a, 마이너스 b를 꼭지점으로 하고 마풀이니까 마풀 2사분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그 친구를 b가 양수라고 한 이유가 뭐야? 지금 얘를 x축 밑으로 담그겠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의 영향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 가볼까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니까 여기를 a라고 적어보죠. 여기 어딘가에 a, 마이너스 b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봐봐.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야?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느낌이 와야 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는 1,1을 지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치? 만약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몇이야? 4만큼 차이 난다. 이런 느낌 받아야 돼요. 뭐 미리 얘기하면 좀 거리가 있어요. 살짝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를 절대값을 올리겠다. 여기 몇이 돼? a, b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b만큼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가 b였고 2b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교점이 y는 b 위로 올라올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될 거예요. 이게 gx의 a 이하 범위 그래프가 되겠고요. 다음 이 친구는 a, 2b를 꼭지점으로 해요. 그리고 풀마죠. 풀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 거리가 같겠죠. 1차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지. 여기서부터 이런 그래프가 생겼는데 너는 y는 b 기준으로 한번 꺾어 올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 가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gx의 그래프를 강조시켜 주고요. 자, 교점 몇 개예요 지금? 하나예요. 딱 여기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 2b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은 하나.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4라는 것은 1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겠죠. 근데 4가 없죠? 그러니까 저건 반드시 2 곱하기 2지. 근데 알파, 베타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알파, 베타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2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정수론이죠. 그러면 gx는 알파, gx는 베타래. 여기서 그어달래. 이렇게 그어달래. 이때 실수 x의 최소값 여기죠? 최대값 이건가요? 9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쉽냐면 2차 함수의 느낌으로 바라보면 쉬워요. 2차 함수의 느낌. 잘 봐. 이 길이가 b죠. 자, 여기를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게 t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2t죠. 그럼 여긴 at 제곱이고 여기는 4at 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뭐야? b제곱이야, 얘들아. b제곱. 2b 4b제곱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5b제곱이죠. 얘가 20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로 하기 싫어? 그럼 무리함수로 계산하면 돼. 달라질 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 무리함수에 익숙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계속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야. 근데 2차 함수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좆됐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b는 2가 되죠. 그럼 이 길이가 몇이에요, 지금? b제곱이 4죠? 그럼 여기가 9였잖아. a가 몇이야?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끝났어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길이가 2배가 되면 요 길이가 되잖아. 그러면 얘를 저는 약간 k제곱 느낌으로 보여요, 얘가. 그럼 얘가 4k제곱 느낌이 된다는 거지. k제곱, 4k제곱 이렇게. 2차 함수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 2차 함수의 무슨 기하? 논증기하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거지. t, at 제곱.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2,3이야. 근데 5,30을 지난대. 그럼 여기 길이가 3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a 곱하기 9 한 개 간격인 27이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이걸 발전시키면 뭐가 돼? 차이곱 얘기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더 없나요? 더 없으면 덩기덕으로 갈게요. 우리 명제 끝났나요? 명제 질문 받을 거 없어요? 함수입니다. 질문. 응? 30 7 100 4 과제 몇 번까지였어요? 108? 아 끝까지? 47
37 집합 x 1부터 9까지를 원소로 하는 유한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고 f 1대1 대응이고요. 조건 나는 증감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게 주어졌어요. n이 1, 2, 3이면 쓰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전 써드릴게요. 2를 대입하면 f2가 f4보다 작고요. 이렇게 되고요. 3을 대입하면 요거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되니? 좀 더 예쁘게 써볼게. 요 F3과 F4가 이 사이에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해되니? 근데 1대1 대응이라며 다른 친구들은 어때? 1, 2, 3, 4, 지금 5, 7, 8은 선택권이 뭐 제한이 없죠. 이제 이 친구들이 떨거지를 그냥 3팩토리얼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고요. 일단 이 친구들의 선택권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있잖아. 이 문제는 역으로 5, 7, 8을 선택 먼저 해주는 게 훨씬 편해요. 응? 남길 걸 뭘로 남길 거냐부터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9까지 있네. 어? 7이 없네. 와, 진짜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 같은 변형인데? 그러면 누가 없다고? 5. 8이 5, 7, 5, 8 두 개만 없는 거야? 그럼 총 원소가 8개고 두 개를 먼저 결정해. 8 곱하기 7 이렇게. 그래서 5랑 8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가정해.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남는 걸로 이제 1대1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기들 거 가져갔다 생각할게. 이렇게. 너도 그냥 너 이렇게 가져갔어. 그럼 F1은 뭐라는 거야? F1이 몇이야? 제일 작은 애다 이거 아니야. 그치? F2는 그 다음 작은 거. F9 제일 큰 거. F6 제일 작은 거.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112? 개 쉽지. 이렇게 안 풀면 이 친구들 나중에 선택하자라고 하면 이제 F1의 선택권이 총 3개가 생겨버려. 너가 1, 2, 3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 1을 선택할 때, 2를 선택할 때, 3을 선택할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이 친구 먼저 선택하면 풀이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n이 1, 2, 3일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도 쓰잖아. 이거 안 쓰면 문제 안 풀겠다는 거야. 어디까지? 최대 4 정도까지는 써봐야 되는 거야. 5, 6 이만큼 넘어가면 무슨 말이야? 어떤 규칙이 보일 거라는 거야. 39번.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그것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사용하는 함수 f가 있어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아무거나 두 개 뽑아와도 얘가 성립해요. 가정을 보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거나 뽑아오래매. 그럼 a, b를 1, 2 이렇게 뽑아볼게. 그럼 f1이 만약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f1이 2거나 2면 너의 함수값도 b의 함수값보다도 얘가 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이 친구를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 일단 f1이 3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뭐 있어?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3, 4, 5가 있죠? 그럼 이 친구들, 이 세 친구는 뭘 만족해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지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f1이 2가 되는 순간 f2는 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f1이 예를 들면 4예요. 좀 제대로 떠. 그럼 f4와 f5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요 친구들의 값에서만 노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네는요? 2와 3은 어때요? 얘가 얘를 선택한 시점에서 2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죠? 제한이 없어요. 맞지? 이해가요? 근데 얘가 얘를 선택하면 어때요? 얘의 제한이 더 타이트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애초에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인 거야. 1부터 보던가 5부터 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돼. 5부터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제한사항이 많잖아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부터 결정하고 가는 방법이 있어. 얘가 예를 들면 얘가 1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얘네들이 역으로 제한이 걸리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리잖아 이렇게. 이해되니? 아니면 1부터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1이 너야. 그럼 2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2가 선택을 달리 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친구의 제한이 계속 바뀌죠.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밑에 보니까 F5가 며칠에? 2래요. 그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응? 하나씩 넣어보라는 거지. 그럼 해볼게. 자, F5가 2래매. 그럼 얘가 2가 되는 A를 5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뭐 있어? 2, 3, 4, 5. 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함수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A에 5를 대입해보라고. 근데 얘 2잖아. 그럼 B가 2 이상이면 FB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2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넌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얘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갖는 거잖아. 맞지 않니? 나 뭐 틀렸니? 그냥 해봐야 되는 문제를. 자, 대우도 조사할게요. FA가 FB보다 크면 FA는 B보다 크다.
코 좀 풀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뭐 함수의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어떻게 돼요? 조까 임마. 아니 진짜로. 아니 쌤 존재할 수 있다는. 함수의 정역과 공역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야. 무조건이요? 네. 우리 함수 시험지 없어요. 경란이가 없대? 네. 잠깐만. 죄송해요. 우리 무리함수 시험 봤어? 올렸다고 말해줘. 택시 다 써? 아씨. 얘로 써. 아, 대운은 안 써도 되지. 네. 그냥 명제만 할게. 어디부터 출발할까? 아, 이런 문제 하기가 싫다. 하기가 싫어. 그냥 F3을 F4만 다른 애들 때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되면은 뭐 끝내면 되는 거고. 근데 애초에부터 지금 이 친구들부터 시작하는 건 원래 리스크가 큰 행동이죠.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근데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F5가 뭐인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4, 3을 바로 보면 되네. 그래서 3, 4만 보아도 문제의 답이 나오겠네요. 여기서부터 해보자. 아휴. (4를) A로 볼까 B로 볼까? A로 볼까 B로 볼까? A를 볼까 B로 볼까? A를 볼까 B로 볼까? B로 보자. 얘가 4라고 가정하면 FB는 F4는 2보다 크거나 같아. 얘들 중 하나. 4개 중 하나. 근데 이게 하나가 나와? 나오나 봐. 얘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3이란 친구는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거고, 예를 들어 F4가 3이면 F3은 얘네 3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 이게? 뭐라고? 얘 4가 A인 상황, B인 상황. 따로따로 저기도 해라. 그러면 한번 써보자. F5가 2니까
요건 써놨고. 다음 이제 여기다가 5를 여기다가 4를 대입해봐요. 아 여기다가 4를 대입해볼게요. F4가 B자리 뭐 넣을까? 5 넣을까? 그러면 F4는 2하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F4는 이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되게 되면서 얘밖에 못 가지네요. 그렇지? F4가 2 이상 2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3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네. 3 A, B에 4,3이랑 3,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3 4부터 넣자. 4부터 F4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4는 F3보다 작거나 같고요. 근데 F4가 몇이야? 2죠? 맞는 말이니까 너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하고, 그럼 3,4 대입하면 F3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F3은 F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근데 F4가 2니까 맞지? F3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F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럼 2 이상 2 이하가 되면서 F3은 또 2가 되네. 예외가 뭐야? 얘는 예외가 없지. 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 F3이 몇일 때? 5일 때. F3이 5면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F3이 5이면 F3은 3,5를 대입해다 생각해봐. A, B가 3,5야. 그럼 얘는 F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 말도 안 되지. 안 되니까 F3도 2인 거네. 2번이 되네. 하나씩 해보는 문제. 별다른 뭐 문제에 큰 특징이 없네요. 아유 고야 씨. 이거는 풀었던 건데.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이 하네. 어떻게 알았냐고? 해보면 나와요. 해보면 나옵니다. 3, 마이너스 1 지나고요. 마이너스 3,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해보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몇 나와? 1 나오죠? 이렇게 가는 친구예요.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여기는 이건 몰라요 아직. 여기는 이렇게 가는 친구네요. 근데 주기가 11회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여기가 반복되죠 이게.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가는 친구야. 그럼 fx는 n분의 1x래. 그럼 저 직선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 어디야? n,1이야? 맞아? 맞아? 왜 n,1을 조사한 거지? 얘 왜 조사하신 거예요? 응? n,1 왜 조사한 거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 쌤이 뭐라 그랬어? 처음에 한 말이 뭐야? 쌤이 처음에 한 말. 쌤이 이렇게 그으면서 뭐라 그랬어? 아,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이 하네요 라고 했잖아. 여기 안에서의 함수값만 같네요. 그럼 n분의 1x도 여기서 n을 대입해 본 게 아니라 언제 1이 되나를 조사한 거예요.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나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중심이 아니라고. 이 친구 기준으로 작성한 순서상인 거예요. 그러면 n이 만약에 3이야. 그러면
3,1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9가 되도록 해달라. 자, 좀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너무 퍼져 있잖아. 자,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자, 이렇게 돼 있다 쳐보자. 이렇게 돼 있어. 쭉쭉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n,1이 요쯤에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가면서 여긴 요쯤에서 머무르겠지.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무슨 대칭이야? 어? 이 그래프 무슨 대칭이냐고. 정신 차려. 야, 얼 빼고 있는 게 느껴진다니까, 교현아. 뭐하니? 원점 대칭이지. 근데 뭐 여기 앞에 기울기 잘못됐네? 이렇게네? 아, 몰라. 씨. 아, 몰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지나. 그럼 여기가 몇이야? 3, 6, 9, 12, 15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예를 들면 n이 14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3, 마6, 마9, 마12, 마15 요쯤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야.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맞니? 근데 보시면 여러분 봐봐.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갖는 교점은 저기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 바뀌지. 아, 원점 하나 카운팅. 오케이. 저 9를 뭘로 봐야 돼? 1 플러스 2 곱하기 4로 봐서 양의 부분에서 교점이 몇 개? 4개 존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위치하라. 이런 얘기로 그냥 바로 변경이 되는 거야. 그렇지? 딱 여기를 지나면 이건 교점이 몇 개야? 양의 부분에서? 3개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넘어서 얘랑 2개 만나서 4개가 되라. 이거 몇이야? 6 더하면 되나? 아니, 하나, 둘, 셋, 넷, 12 넣으면 되겠네? 21. 또 더하면 33. 요 사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걸 다 더하라고? 너무하네. 대수를 배웠으면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되고요. 아니면 뭐 다 더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가혹하다 우리한테. 자, 이렇게 더하면 54. 총 몇 개야? 더해진 게? 11개야? 그치? 그럼 이게 평탄화하는 거야. 평탄화. 이걸 2로 나누면 27이지. 그러니까 다 27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몇 개야? 1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죠. 대수 배우신 분들. 그럼 27. 297? 너무하네. 너무해. 사실상 교육과정을 벗어난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계산은 우리 연속된 자연수의 합은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어요. 그지? 그냥 그 약간 고난도 문제 풀듯이 다가간 거지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10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다. 근데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대요. 그럼 뭐가 떠올라? 전 첫 번째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1차 함수면 요 두 친구 중 하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드니? 들어요? 안 들어요? 1차 함수 중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거 얘네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항등함수. 근데 요거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응? 뭐 하자는 거야? 역함수가 함수랑 같다며. 그래서 f-1을 조사하려고 보니까 이 새끼가 어때? 마이너스 2가 되는 x가 안 보이더라 이거야. 그치? 그럼 어디로 가? x제곱 플러스 1은 f 인버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로 가버리는 거야. 우린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있거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 뭐야?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제곱은 2분의 3이지. x는 뭐하러 해? x를 안 써 얘들아. 그렇지? 대입하면 답은 3번이 되죠. 2분의 5 이렇게. 이런 약간의 창의력이 가미된 문제입니다. 또 마찬가지 f-3을 구하래.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는 몇? 0? 아 x는 x제곱이 6인가? 6 대입하면 8이 2번이 답이죠. 108.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는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나 f1은 2가 아닙니다. 굳이 왜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다 해보시면 2분의 1 fa는 f서클 f 인버스 a와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2다 라고 하네요. 근데 f서클 f 인버스가 뭐예요? 상등함수죠? 그럼 fa가 결국 뭐라는 거야? 2a와 같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조건 나가 왜 나온지 알겠지? 이러한 a 값이 두 개 있는데 1은 아님 이런 얘기잖아. 그럼 2, 3, 4 중에 두 개만 이걸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 보시면 두 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항등함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로 옆이랑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네 셋 중에서 두 친구는 이걸 만족하고 한 친구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뭐야? 그거 찾아라. 그럼 그런 함수가 몇 개야? 응? 봐봐. 얘네 셋 중에 두 친구는 이렇게 선택해. 근데 얘는 선택하지 말라면 그 말은 뭐야? 얘랑 엮여 있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함수가 총 몇 개 나와? 3개가 나온다는 게 보이세요? 이 세 친구 중에서 2개 선택해가지고 자기 자신 선택하면 나머진 결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3개임에도 얘를 구하라는 뜻은 무슨 말? 3개에서 얘의 값이 다 똑같이 나오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된? F2가 4일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F2는 4야. 그럼 F 인버스 2는 뭐야? 얘를 누가 선택하냐 이거 아니야? 누가 선택하니? 예? 얘들아 2가 4를 선택했어. 그럼 F 인버스 2가 K면 FK가 2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K라는 친구가 누구야? 누가 얘를 선택하겠어? 얘랑 얘 중에 하나가 선택하겠지. 뭐야? 2개가 나오네? 조졌다, 그지? 뭐야? 얘? 이렇게 되면 답은 12고 이렇게 되면 답은 16인데? 다른 게 안 되나 봐, 그지? 다른 게 안 되나 봐. 이거구나. 이 친구 F 인버스에 대입했죠. 이거 2468만 가능하지. 이 얘기구나. FA는 1, 2, 3, 4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2, 4에만 해당하는 친구네. 그러니까 이게 2, 4네, 2, 4. 이 문제구나. 이 친구 F 인버스에 먼저 대입한 게 이 문제 키포인트군요. 정의역을 면밀히 관찰하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럼 얘네는 엮여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F2는 4고 F 인버스 2는 3이네요. 답은 12가 되겠다. 이런 거였네. 싸가지가 개 없네요. 그죠? 문제가. 원래 이럴 때는 이제 A를 보통 이렇게 나타내 주는 편인데 이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역을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인 것 같죠. 더 없나요? 여러분 이거 잘 푸셨어요?
111, 112 다. 110번이랑 112번. 110번 안 어려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뭐 케이스 나누라고 하면 나누는 거고 그냥 풀다 보면 풀리는 문제고요. 112번은 어떻게 푸셨나? 다들 어려움이 없었나? F 인버스 A가 GB와 같다. 무슨 말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래. 어떻게 푸셨어? 응? 그렸어요? 뭐를? F 인버스 A를 그리셨어요? Y는 X를 꺼요? 했을 때 이 친구 5,4는 4,5로 가고요. 1,2는 2,1로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F 인버스와 G라는 친구는 대칭성이 보이세요? 뭐에 대해서? X는 3에 대해서 그리고 Y는 3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상 어떻게 구했어요? 각각 서로 다른 것도 아니죠. 그냥 자연수를 각각 A, B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같으라며.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지금 증가함수 아니니? 이 친구는 감소함수고. 그러면 이 함수 값을 갖는 건 각각 몇 개씩 존재?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A가 1이면 B는 몇이라고 보면 돼? 5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쭉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6개야? 5개지. 왜? 여긴 안 돼요. 그치? 6을 대입하면 요 친구랑 함수값이 같지만 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5개만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